네, 아, 오늘 배틀아리카 덱강의 도와주실 살구딸기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PT를 열심히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그 속빛강정 느낌이라서 그냥 네,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미소녀 백호수인 하이랜더 덱. 네, 이게 사실, 이게 한마디로 사실 페트라르카는 정리가 돼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이제 단독 그레이드 3 뱅가드를 통해서 메인으로 굴러가는 이제 하이랜더 덱이고요. 네, 라이드 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덱 구성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끔 이제 막 구축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약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데다가 네, 대부분의 카드를 한 장만 쓸 수 있다. 물론 특수 경우에는 두 장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장만 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 다른 덱에서는 이거를 왜 여기 썼어? 우리 테마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 많아. 라고 하는 카드들도 막상 보니까 이거 맛있는데 하면서 이제 주워 먹고 하는 카드들이 좀 몇 개 꽤 있단 말이에요. 아, 맞죠. 네, 그런 재미가 있는 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페트롤파 컨셉이 뭐냐? 결국은 이거 하나요. 카운터 블래스트를 하나 하고 덱탑 7장을 공개를 해요. 그 네, 다음에 그 한 장을 콜을 한다. 근데 그 콜을 하는 게 뱅가드가 될 수 있고 페트랄카가 될 수도 있고 라이젯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인 리어가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트리거를 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저희가 콜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재미가 있는 나도 몇 할 때일지 모르고 상대도 몇 하도 찔지 모르고 저지도 모르고 하도 몰라요. 이건 진짜 그냥 운빨 100% 운빨인 약간 그런 덱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제 리어가드 하나에다가 공격을 할 때 리어가드 한쪽에다가 뱅가드 찍어들을 몰아주면서 막 운이 좋으면 막 사클이 막 이런 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크리에 가드치 2장 이상 막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서 좀 특수한 플레이들 다른 뱅가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덱이다. 라이드 라인이다. 뱅가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라이드 라인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라이드 라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라이드 라인 설명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사실 가장 강력한 게 나와야 되니까 아, 맞죠. 윌리스타가 있어요. 오, 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쓰이진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페스티벌 부스트가 들어오면서 보석 발동을 해서 소울에 넣고 카드 한 장을 드로우 할 수 있는 이 하나 때문에 사실 쓰는 거거든요. 1에서 2로 딱 올라가는 타이밍에 1에서 이제 그레이드 1짜리 윌리스타의 효과 발동으로 패에서 소울 하나를 넣고 보석 카드 한 장을 드로우를 하고 그리고 그 보석 카드 효과로 소울에 한 장 넣고 원 드로우 그리고 그레이드 2 윌리스타로 한 장 더 드로우 그래서 총 그레이드 2 타이밍에 소울 2개 드로우 2개 그리고 타점을 500 아니 5천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사실 성능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라이드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효과가 연계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1과 2를 같이 쓰셔야 된다 아, 그럼 이렇게 성능 면에서는 윌리스타가 가장 좋은 거네요. 네, 그냥 깡 성능이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그냥 윌리스타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딱 될 정도로 그냥 다른 라이드라인보다는 적어도 반 계단, 한 계단? 그 정도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윌리스타만 약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드도 있기도 하고요. 어,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이 카이리 라인인데 카이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1이 드롭에 있는 그레이드 1을 레스트 상태로 콜을 하는 카드고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 뱅가드가 어택을 하면은 리어가드 하나를 패로 되돌릴 수 있다. 이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여러 가지 안 쓰는 카드들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카드 자체의 밸류가 높은 카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 카드가 등장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잦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카드들을 한번 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트에 막 상대가 막 트리거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막 3덱을 받았어요. 그러면 메르티를 콜을 하고, 메르티 효과로 카운터 블래스트를 하나 하고, 아무거나 콜을 하고, 한 장을 드로우를 해요. 그 다음에 키오라죠. 어택을 하고, 메르티를 바꿔요. 그럼 그 다음 턴에 메르티를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다른 라이드 라인들과 호환이 가능한 것들이 좀 장점이에요. 예, 후에 얘기했지만 미추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레이드 0과 1을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레이드 2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그레이드 2를 카이리 라인으로 채워서 유틸성을 좀 챙긴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쓰는, 제가 그냥 이거 이쁘니까 라면서 쓴 건데, 로로네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0, 1이 빈단 말이에요. 그 0, 1 비는 라인에다가 카이리를 넣음으로써 유틸성이나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페트라르카는 그레이드 1이 유틸 카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틸성을 좀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드 라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성능이 그나마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그쵸. 윌리스타 다음 가는 성능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뭐 여기 뭐 이러저러 영상들 뭐 레시피들 이런 것들 보면은 윌리스타 라인 다음으로 가장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이리 라인이에요. 카이리는 특히 이제 그레이드 1과 2를 따로따로 그냥 떼서 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인지는 은근 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전역. 이거는 사실 내가 페트라르카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로 이걸 쓸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카드인데, 전역 그레이드 1 효과가 소울이 없을 때 다음 라이드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소울 블래스트 1과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드로우 한 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패에 페트라르카가 잡혀버렸어요. 근데 내 페트라르카는 웬만하면 덱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일부러 버리고 드로우 한 장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도 써놨지만 채용 자체는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소울 블래스트 1과 패 한 장을 버리는 거는 아드가 마이너스 2인데 드로우 한 장 하는 거는 아드가 플러스 1밖에 안 되니까 라이드 공짜로 할 수 있다고 쳐도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말이에요. 윌리스타나 뭐 카이리 같은 경우에는 아드를 그냥 보존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직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덱로그 사이트를 뒤져보다가 보기는 했지만 덱리도 만들어 봤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 채용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전성이 좀 많이 낮다. 다음이 미추. 미추도 자기만의 장점이 좀 되게 확실한 카드예요. 미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0, 1이라서 2가 남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준비는 만단을 올라왔을 때 바로 찾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갑축이 되고, 소울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페트라르카가 기본적으로 뭐 계속 라이드를 벵가드에 라이드 해야 돼서 해야 돼, 소울이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구축마다. 그럴 때 이제 소울 차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페트라르카가 생각보다 자체 타점을 올려주는 카드가 적은 편이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카드를 여러 개 못 넣으니까. 근데 얘는 레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그레이드 3일 때 내 오더존에 준비는 만단이 있으면은 5천이 증가해서 15,000으로 때릴 수 있고, 비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이제 벵가드에 아예 내 그 오더존에 준비는 만단이 있으면 5천이 증가해서 이제 18,000으로 때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뭐 다른 뭐 로로넬 같은 걸 써서 드랍에 세트 오더가 있다? 그럼 그거 덱으로 되돌리면서 23,000까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좀 올려주는 카드들을 좀 쉽게 얻을 수 있고, 요 로노웨아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드 2인데 얘가 기본 타점이 8,000이에요. 근데 준비는 만단이 있다면 가드가 5,000 증가, 그리고 공격력이 하고 5,000을 증가가요. 그때는 13,000에 만 가드짜리를 어쨌든 들고 있고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인터셉트도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이쪽도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의 역할은 그냥 대갑축 한 번 했다로 끝이겠지만 그 이후에 같이 딸려오는 카드들이 생각보다 효율성이 좋은 카드들이 많다. 그래서 미추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거긴 합니다. 리어가드들이 이제 오더를 요구하니까 그걸로 그렇죠. 몰아가지고 이제 미추 리어가드까지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미추 리어가드들이 미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더존에 준비는 만단이 있다면 혹은 오더존에 카드가 놓였다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요거는 로로레롤은 사실 제가 옛날에 페트라르카 덱 구축을 한참 고민하던 중에 그 부산에 있는 모 TCG점에서 이제 영상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친구축 페트라르카였는데 그분이 그 1의 카이리를 쓰고 그 2의 로로레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다가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다. 라고 해서 지금 저도 좀 쓰는 카드인데 로로네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2에서 3으로 딱 올라갔을 때 덱에서 고고더를 하나 서치해온다. 라는 점이 일단 대갑축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패에 들고 있다. 라고 하면 그 패에서 둠으로써 어쨌든 1도를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상당히 잘 먹혀요. 그리고 아까 저기도 정했죠. 미추라이드 라인이랑 연계해서 고기 하나가 드롭에 가 있다. 세트오더 취급이기 때문에 비례 효과로 얘를 덱바텀으로 내돌리고 타점이 5천 증가. 그리고 꼭두 선입인 런웨이가 상대가 그레이드 3이면 드로우가 한 장 있고 오더존에 넣었을 때 드로우가 한 장 있고요. 조조 트와일라잇이 상대 그레이드에 상관없이 오더존 곱게 두어졌을 때 뱅가드에 5천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우공에 좀 더 뭐라 해야지 유기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게 일단은 요 로로네롤만의 약간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단독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고 그레이드 1단계에서 좀 유틸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미추나 카이리로 된다, 귀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 일이 이제 그 일만 써도 되는 애들이랑 섞어 쓴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일만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랑 좀 섞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시아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판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좀 그 2에서 그 3 올라갈 때 시아나의 효과는 버리지만 그래도 그 1, 2에 가진 자체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라이드 라인이고 아직 연구가 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레이드 2로 라이드를 할 때 소울블레스를 한 장을 하고 드로우와 상대 리어가도 바운스가 일단 된다. 사실 이 바운스가 시아나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미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게 손해인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소울 하나로 한 장 들어 이것 자체는 기분 나쁜 효과는 아니더라. 요걸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상대가 리어가드로 공격을 할 때 내가 이거를 포기한다. 내가 이걸 가드를 안 친다? 어차피 초반에는 페트라르카는 무조건 가드를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상대한테 야 때려도 되는데 너 그거 보내던지 아니면 너 카드 한 장 버려. 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아나만의 좀 장점이에요. 단점이 좀 대신에 명확한 게 얘 효과의 범위가 리어가드가 어택했을 때예요. 리어가드가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초반에 리어가드를 안 뽑는 덱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판풀 기준으로 따지면 티어 덱이 시라누이, 마이고, 그리고 루아드, 그리고 뭐, 누구야. 그 풀블레스트. 요렇게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초반부터 리어가드 뽑고 비트 치는 덱이 사실 마이고 정도 말고는 없다. 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초반에 약한 점을 그냥 맞고만 지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소모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 이제 초반 비트를 어느 정도 안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도 이거 소모하는 건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을 어쨌든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는 있지만 또 상대가 막 시라누이 루아드 이런 건데 야, 칠 거야? 할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그 정도의 단점 말고는 사실 그래도 얘도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이 라이드라인은 사실 요 정도가 끝이에요. 이 라이드라인이 뭐 사실 다른 뱅가드들 생각을 하면 얘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구나 싶을 수는 있는데 막상 또 까보면
뭐 어디는 그 0, 1 묶어야 되고 어디는 2만 쓸 수 있고 어디는 1, 2 묶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음, 그 성능 어쨌든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드라인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리어가드들 설명을 할 건데 리어가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더라고요. 넣을 수 있는 리스트가. 게 많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 쓸 수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사실 재발견을 좀 할 정도로 많은데 어쨌든 일단은 그레이드 3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디어레스트 어피니티 나이즈 이거는 필수 카드 무조건 내야 된다. 사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사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이 카드는 덱에서 신규와의 피트라르카로 취급한다. 이것만으로 사실 끝이에요. 아, 페트라, 뱅스텐 확률을 높여주네요. 그렇죠. 페트라르카의 효과 자체가 7장을 공개를 하고 거기서 페트라르카 혹은 이제 각각 이름이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젯 뭐 페트라르카 이렇게 나와도 라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젯은 그냥 무조건 넣어야 돼요. 게다가 리어가드로서의 효과도 어쨌든 5천 증가가 타점이 되기 때문에 18,000 어테커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벵갈 서클의 라이드에서 드라이브 체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라이젯은 그냥 필수 카드다. 그리고 엔드시 어차피 얘가 다시 페트라르카로 돌아오기 때문에 맘 편하게 좀 쓰기 좋은 그런 카드다. 얘는 무조건 풀트입이고요. 내장 무조건 풀트입이고요. 얘를 어떤 덱 구축을 조절을 하더라도 얘가 장수가 조절되는 일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필수 사과 카드네요. 그렇죠. 필수 사고 카드죠. 그리고 다음이 잉그리트. 얘도 필수 카드예요. 얘가 필수 카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일판풀이 나오기 전에는 잉그리트가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를 좀 편하게 페트랄카 효과가 아닌 걸로 좀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포비로사라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레갈리스피스를 소모를 하든지 스윗엑스 스윗으로 이제 약간 좀 운빨에 맡기든지 심지어 저건 카블을 쓰는데 근데 아 이거 맞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노벨라가 나오면서 페르소나 라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노벨라랑 홍보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얘가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예전에도 필수 카드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필수 카드가 됐다. 지금 그 판 같은 경우에는 상배냐 포비돌이냐 약간 갈리거든요. 지금 1판 풀 기준으로는 그냥 포비돌이다. 왜? 잉그리티 있는데? 이걸로 종결되는 그냥 페트라르카 사기 카드. 아, 뭐 거의 그- 전용 카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해 이후에서 등장을 하면 어쨌든 카운트 차지가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되고 세로열의 리어가드가 스탠드 되고 키워드 5천이 증가해요. 근데 덱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페트라르카 입장에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효과가 페트라르카에게 맞다. 그 어떤 덱에서도 이걸 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구축을 해도 얘도 약간 라이제처럼 필수 카드다. 필수 카드. 한 장 넣나요? 한 장밖에 못 넣죠 얘는. 그래도 한 장밖에 못 넣습니다. 두 장을 넣는 카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슴에 사무치는 모장 플로렌차. 이거는 사실 저도 일판 덱로그 확인하다가 발견을 한 카드인데 얘 효과가 뭐냐면 패 2회에서 등장을 하면 상대에게 2장 이상의 카드를 요구를 해요. 얘도 포비돌로 등장하면 효과가 발동이 되고 스윗 스윗으로도 발동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의 가치도 이제 노벨라가 나오면서 홍보수가 나오면서 같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선택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차라리 넬란늘이 좀 더 타점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얘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돼서
거의 준필수 카드. 개인적으로는 거의 필수 카드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다. 다만 얘가 진짜 준필수 카드라고 제가 이제 적어둔 이유는 잉그리트랑 다르게 덱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큰 게 이게 내 패에 잡히는 순간 얘는 썩어요. 아, 패 위에서 등장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비돌 사라게이트를 더 일본에서 이제 일본 풀에서 중요한 게 얘도 드롭에 보낸 다음에 얘를 드롭에서 콜을 해도 효과가 나오니까 패 2위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얘 이제 드롭에 있는 카드를 덱으로 넣는 카드가 있는데 그런 카드들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평가가 좋다. 좀 되고 자 이거 이전에 썼던 카드가 요거 똑바로 말하는 콘스탄체인데 패 2위에서 등장하면 소울 블래스트를 하나를 하고 이제 타점이 많이 증가한다. 여기 페테라라카 효과로 등장한다? 그러면은 혼자 33,000이 돼요. 타점은 분명히 높은데 이제 잉그리트, 플로렌치아 얘네들이랑 생각하면 사실 얘가 33,000이어서 상대가 뭐 효과 프론트에다가 트리거 하나 해가지고 뭐 막았어요. 13,000인 상태에서. 그렇게 막나. 플로렌치아로 그렇게 막 상대 두 개 쓰게 해가지고 막 23,000인 상태 두 개 쓰게 해서 막나.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게다가 플로렌치아는 트리거를 받음으로써 어쨌든 파워 펌핑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상대가 절가를 던질 때 카드를 한 장 더 소모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좀 선택 카드로 약간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타점으로 고점을 보고 싶으면 넣어도 된다 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트리거가 없는 그러니까 트리거 그 뭐냐 LB LB랜다 죠 플로렌치아 같은 경우에 뭐 포비오 사르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거를 트리거 하면서 막 쌓아서 이거 엄청 세졌어요. 그랬을 때 효과는 좋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바르고 마지막 체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얘를 콜했어요. 그럼 얘는 23,000짜리 가드 두 개로 끝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단독 등장하면 33,000인데 프론트 트리거에다가 카드 한 효과 프론트에다 그냥 트리거 하나를 쓰든 혹은 트리거를 세 장을 쓰든 이런 식으로 얘는 두 장 이상의 카드를 소모하게 하기가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만든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콘스탄체를 그런 거를 선호한다. 그냥 나는 얘가 막타로 나왔을 때 쓸만한 카드를 넣고 싶어. 그럼 콘스탄체 쪽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선택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에르비. 사실 얘는 그 선택 불가 효과는 안 쓰는데요. 얘가 필수 카드인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어택이 뱅가드 히트하면 카운터 차지 1. 효과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상 필수 카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약간 무, 저, 조건 없이 약간 히트시 가차로 압박도 줄 수 있고 그냥 내려도 좋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한 4렘쯤 받았는데 카브를 3개를 썼어요. 카운터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에르비로 뱅가드를 때려요. 아, 이거 카차 주면은 다음 턴에 뭔가 좀 불편해지는데 나가야겠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상대 플레이 강제하기에 좋아서 에르비는 필수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는 로벨라. 로벨라 얘는 이제 한국판에는 아직 안 나온 카드인데 얘가 효과가 턴이 끝나면 소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소울이나 드롭에서 페트랄카 두 장을 한 장은 대가래, 한 장은 페르소나로 이제 패로 가져와요. 그냥 페르소나 확보를 해주면서 페트랄카 한 장을 덱으로 들려준다? 그냥 페트랄카를 위한 직접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또 뱅스텐 확률도 올려주면서 이제 페르소나까지 먹고. 그쵸. 페르소나를 내가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버리니까 굳이 상대를 채용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좀 더
페트랄카 입장에서 기분 좋은 포비도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뜻깊은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은 아데라이트. 이게 옵트 사이클 카드인데, 사실 페트라르카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타더라도 단독의 밸류가 높은 카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덱이에요. 어차피 한 장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슨 사이클, 이런 카드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데라이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상대 데미지 체크 트리거 나오면 자체적으로 타점이 증가가 하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13,000이고 상대가 18,000인데 나한테 때렸다. 근데 상대가 뭐야, 지금 싱글 드라이브 상태다. 그러면은 뭐 드로우 트리거 효트 하나 내가지고 만가드에다가 이거 하나 내면은 트리거가 하나 떠도 완막이 되니까 좀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부스터 받고 어택한 다음에 리어가드 하나 회수 혹은 오버 트리거 이제 제외하고 뱅가드 그레이드 이하의 카드를 좀 콜할 수 있으니까, 콜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자체 밸류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것만으로 그냥 얘도 채용할 가치가 좀 높은 카드예요. 그리고 요 다음이 안내리제. 얘 같은 경우가 사실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예전에는 정말 잘 썼는데 지금은 굳이 써야 되나?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카드예요. 얘가 타점이 일단 12,000인데, 얘가 부스트를 받고 배틀한 거의 종료 시 이걸 소울에 넣음으로써 리어가드 한 장에 5,000의 타점을 증가를 시켜주는데, 자체 밸류는 괜찮은 거 아닌가? 얘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부스터, 부스트를 받아야 한다. 라는 제약이 생각보다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방금도 이제 부스트 필요로 했고. 그쵸. 부스트를 어쨌든 본인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데, 아데라이트처럼 그걸 감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좀 쓰기 좋은 카드다? 였으면 얘도 거의 준피스급 카드였을 텐데, 그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지 않나? 좀 아쉽지 않나? 다른 카드 노벨라가 특히 들어오면서 그 자리 안내리지에 노벨라 넣는 게 더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간 그런 카드다. 다만 그거 가능해도 어쨌든 타점이 높아져야 좋아지는 카드들을 같이 쓴다고 한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또 없기는 해요. 어쨌든 결국 페트라르카는 본인 입맛에 맞는 덱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쓸만하다. 다만 이거 이제 쓰실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고려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피똥 싸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피똥을 쌌거든요. SH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이 둘이서 이룬 미리아랑 꿈꾸는 눈동자 에메라인 요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카드기는 해요. 하지만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얘는 미리아가 그냥 등장을 하면 카운터 블래스트라는 소모하는 걸로 꿈꾸는 눈동자 에메라인을 콜을 할 수가 있어요, 덱에서. 그리고 에메라인의 효과는 리어가드가 3장 이상이면 자체 파워가 5천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대갑축이 어쨌든 가능하고 파워 펌핑도 가능하다. 근데 피 같은 카운터 블래스트를 사용을 한다? 이거는 사실 얘가 만약에 파워가 막 1만 증가 이런 거면 얘 이후에 나올 카드들을 사용한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약간 아쉬운 카드다. 100이랑 그렇게 100은 또 하시면 돼요. 코스트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죠. 비슷한 이유로 약간 제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카드도 메르티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비네. 얘가 이는 이제 미추를 사용한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카드. 준비는 만담만 있어도 일단 5천이 들어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로넬 같은 거랑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또 5천이 증가해서 23,000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코스트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타점을 어쨌든 낙낙하게 올려주니까 미추 라이드라인 입장에서는 그냥 타점이 효녀인 거죠.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미추라인 어, 예, 전용 카드네요. 그렇죠. 얘는 준비는 만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영을 카드죠. 그리고 매직에로 발라드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걸 굳이 써야 돼, 이 효과들만 보면 굳이 써야 돼라는 말이 나오는 카드기는 해요. 근데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리제랑 좀 비슷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정확한 효과가 어택한 후에 이제 어택했을 때 다른 세로열의 유닛에게 5,000원을 주고요. 덱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덱 보충도 다시 하면서 뭐 어쨌든 타점도 어쨌든 올려주고 그냥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한 카드네요. 있으니까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 그래서 얘도 좀 밀린다. 그 선수니까. 그 다음이 캐리치 크래프트 도잖아요. 이것도 국민에는 이제 미발매된 카드인데 이 유닛이 그레이드 3 이상의 벵가드에게 어택했을 때 패에서 한 장, 솔에 넣고요. 덱 위에서 두 장을 봐요. 한 장을 골라서 한 장은 패로 가져 드로우를 하고 한 장은 덱 바텀으로 놓거든요. 타점 13,000에 효과가 어쨌든 무난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유틸성을 챙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드로우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덱탑 두 개를 딱 봤는데 뭐 하나는 페트라르카다. 이러면은 얘는 냅두고 하나 드로우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다. 보시면 되는데 얘가 얘의 기분 나쁜 점은 소울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 카드 한 장 한 장이 결국 밸류가 높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한 장 한 장이 아깝다라는 얘기기도 해서 소울에 넣을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아쉽죠. 뭐 보통 그래서 페트라리카 같은 걸 넣겠네요. 페테라르카는 뭐 해서 넣기도 해요. 소울 블래스트를 쓴 다음에 뭐 덱으로 되돌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페테라르카나 라이젝 같은 아니 페테라르카 라이젝 같은 이제 페르소나나 뭐 효과로 원래 나와야 되는 애들을 소울에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뭐 콘스탄티나 플로렌치아 같이 지가 알아서 덱바텀으로 못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도 그냥 니들은 그냥 일로 들어가라면 소울에 넣죠. 어, 어쨌든 효과는 보기 좋아요. 효과 자체는 기분 좋아요. 그 다음 이제 그리드 3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요거 정도 외에는 정말 이걸 써? 라고 좀 특수한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흔하진 않고 그 다음은 이제 그레이드 2인데 이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애던 메르티 얘가 다 좋아요. 카운터 블래스트 1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콜을 하고 원드로를 본다. 어, 기분 일단 좋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친구축 페트라르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렌드까지 만들어주니까 필수 카드인데 근데 카운터 블래스트를 써야 해. 이게 조금 아쉽죠. 역시 뱅가드랑 코스타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죠. 코스타 겹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잘못하면 이걸 못 쓸 수 있다. 국가함으로 못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하지만 한 글판풀 기준에서는 얘를 빼고 넣을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터라 못 빼는데 일판풀 기준에서는 빼도 돼요. 빼고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서 일판풀 기준에서는 약간 좀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버지니아.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선택 카드라고 하긴 했지만 선택 카드 중에서 그레이드 2 선택 카드 중에서 뭘 넣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부스트만 받아도 이 카드가 소울에 들어가고 카운터 차지가 일단 되니까 히트에 상관없이 소울 보충과 카운터 차지 1을 해준다?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카드기도 하고, 게다가 이런 효과들을 가진 카드들이 의뢰 앞에 붙어 있는 게, 이 유닛이 뱅가드에 어택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어택한 배틀이 끝난 후에요. 부스트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부스트를 받는다? 부스트 받을 카드 없으면 뭐함? 그래도 우리 이제 뭐함? 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타점을 제치고 올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아쉬워요. 음, 그래도 내가 카차에 목숨을 걸고 싶다. 채용 가치 굉장히 높은 그런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맑아지는 에디센스 프로.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쭈루룩 쓰다가도 쭈루룩 안 쓰다가도 쭈루룩 쓰다가도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인데 얘는 무조건 패에서 등장을 해야 되고 패에서 등장하면 그레이드 2 이외의 유닛이 없는 리어가 되는 콜을 해요. 근데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레이드 1과 3에 약간 좀 몰려있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콜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콜하지 않아도 덱 아래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페트라르카를 가져왔다? 아, 나 이거 콜하기 싫어. 넣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타점이 6천이에요. 아, 그래, 뭐 다 좋아. 근데 타점이 6천이에요. 트리거급 파워를 가졌다. 이게 너무 뼈 아파요, 이 카드는. 역시 어태커로서는 역할이 좀 부실한 카드네요. 그렇죠. 유틸성 원툴인 거라서 뭐 아니면 도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했어요. 근데 와, 플로렌티아, 와, 잉그리트 이런 거면은 진짜 개탄 건데 떴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 나오고 막 메르티, 버지니아 이런 거 콜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지금 나 그레이드 2 이 상태인데 막 홀보스 이런 거 나오고 일맨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인 카드다. 그래서 쓴 사람은 정말 잘 쓴다. 그런 카드다. 유틸성은 좋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춤추는 오선보 에르메르. 이거는 미추랑 로로네를 같이 쓰지 않으면 못 쓰는 카드인데 대신에 같이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얘가 효과가 좋아요. 얘의 효과가 뭐냐면 가디언 서클에 놓였을 때 소울 블래스트를 하나 하는 것으로 오도존에 있는 카드 한 장당 그 배틀에서 이 유닛의 가드가 5천씩 증가해요. 미추만 써도 일단 1만 가드가 확보가 되고요. 로로네로 라이드라인을 사용해서 그 3대 하나로 뒀다? 그럼 15,000이 확보가 돼요. 만약에 내 패에 잡힌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걸 또 써서 3장이 됐다? 그러면 2만까지 되는 거예요. 좀 최, 방탄 카드네요. 그렇죠. 그레이드 3만 돼도 어쨌든 트리거 하나급의 가드치를 만들어주고 그레이드 3 까지 다 들어가면 효과 프론트 트리거급의 가드를 내줄 수 있고 이 가드치가 홍보수나 이런 애들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미추랑 로레로 라이드라인을 쓰는 경우에는 안 쓸 이유가 사실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해봤자 뭐 타점이 그레이드 2 치고 천이 적다? 혹은 어테커로서 쓸 수 없다? 그레이드 2는 어테커로 쓰기 쉽지 않아요, 사실. 타점을 자체적으로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닌 이상, 사실 5천 같은 경우에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차후에 베이스 사용이 효과로 되니까. 콜하고 그레이드이니까 인터셉트도 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좀 다방면을 생각보다 쓰기 좋은 카드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로노웨어랑 같이 해서 좀, 제 덱리에선 좀 맛있게 쓰고 있는 그런 카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밤을 불리는데요. 펄미야. 얘는 별거 없어요. 패에서 라이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냥 내 턴에 버려주면 솔로 들어가요. 효과 코스트로도 어쨌든 쓸 수 있고, 라이드 할 때도 쓸 수 있고 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줄에 써있잖아요. 넣어보고 싶으면 넣어보자. 뭐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뭐, 네. 네, 해보세요. 뭐, 말리진 않아요. 네. 그 정도의 카드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레벨 준비는 만단이 있고 상대가 그레이드 3 이상이면 파워 5천 증가해서 15,000 타점을 가진 그레이드 2 어태커가 된다. 근데 타점 15,000 약간 기분은 나쁘지 않지만 두 번째 효과 소울 블래스트 1을 하고 드로베이는 포탄 카드를 5도 중 넣는 이 효과가 얘는 못 쓰니까 효과 하나가 논다는 것 자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15,000이라는 타점이 생각보다 애매한 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덱 스페이스가 없으면 떼는 카드에 그냥 이거 정도는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능숙한 번의 실패. 얘 같은 경우에도는 이제 풀을보다 조건을 더 타는 대신 풀을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효과는 뭐냐면 이 배틀 페이지에 내 리어가드 하나가 덱 아래로 돌아갔을 경우 소울 블래스트를 하나 하는 것으로 이 유닛의 어택이 1만이 증가해요. 이론상 18,000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닛이 뱅가드에 어택한 것이 히트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덱 바텀으로 돌리고 1드로우와 카운터 차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효과도 결국은 좀 까다로운 조건을 타고 두 번째 효과도 히트라고 하는 살짝 까다로운 효과를 타는데 그걸로 통해서 얻는 게 타점 1만 증가에 1드로우 카운터 차지 1. 효과를 많이 타서 그런 걸 많이 타서 그렇지 성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카드다. 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려면 잉그리드뿐만 아니라 민마이나 이런 카드들도 좀 채용을 하면 좋아요. 어쨌든 덱바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카드가 나와줘야 얘를 좀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다 보니. 약간 리리컬의 브라키오포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파우스티나. 내가 좀 타점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 카드 외의 유닛 카드 한 장당 2,000이 증가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히는 이 유닛이 어떻게 했을 때. 평소에는 8,000이지만 기본적으로 타점 파워가 만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최대치가 얘 빼고 5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8,000까지 가능해요. 내가 타점이 좀 대결에서 좀 타점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로노웨아.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인데 준비된 만담만 있어도 조건 없이 13,000의 타점에 심지어 인터셉트도 가능한데 가도 1만까지 돼요. 이 페트라르카가 효과 드로우를 한국에 못 써서 가드치가 생각보다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분 좋게 좀 메꿔줄 수 있는 카드다 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추 라이드라인을 쓴다? 얘 안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필수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미추라인의 장점 같은 카드네요. 그쵸. 타점 가드 어쨌든 올려주고 뭐 타점이 증가해봤자 그레이드 3이랑 똑같은 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레이드 3이랑 똑같을 수라도 있고 인터셉트 되고 가드도 되잖아. 타점만 있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얘도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 카드고 그 다음이 바르슈블라. 얘는 사실 쓸 수 있는 덱이 좀 라이드 라인 좀 한정적이에요. 일단 윌리스타 라이드 라인에서 굉장히 잘 쓰고 그 다음은 시나 라이드 라인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는 안 쓰는 편이고 카이리 라이드 라인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미추 쓸 수는 있다. 근데 쓸 수는 있는데 얘가 너무 아쉬운 게 사실 내 덱에서 처음 46장이 덱에 있고 처음에 드로우를 하면은 39장이 있는 거잖아요.
49장, 아니, 46장 중에 5장, 46장 중에서 5장을 뽑는 과정에서 얘가 있냐도 문제고, 그 다음 들어서 얘가 있냐도 문제예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선호하는 카드는 아닌데, 어쨌든 있으면 좋은 카드라. 있으면 좋은 카드라? 윌리스타 라이드라인을 쓴다? 그러면은 넣어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약간 이제 다만, 페르소나 아쉬운 게, 사이클인데 이제 음, 덱 특성상 이제 여러 장 못 넣다 보니까 좀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페르소나 라이드가를 하고 있을 때, 뱅가드에게 전열 유닛에게 5천 전부 5천 증가라는 효과가 있고, 이것만 보면 좋은데, 필용 코스타 카운터 블래스트 1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운터 블래스트 쓰는 거 생각보다 아쉬울 때 많아요. 그래서, 아쉽죠.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효과가 나쁜 건 아니라, 근데 이거 쓸 때 대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벵가드에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벵가드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등장했던 벵가드에만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다, 아, 다르게 말하면, 와, 페트라르카로 5천, 전에 5천 증가했다. 와, 페트라가 나왔다. 라이드! 효과가 사라집니다. 효과를 쓰면은 이제 라이드 하면 없어지네요. 네, 없어져요. 4.5천 어디가? 이 돼버려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쓸 때, 소울에 넣거나 버리거나 라이드 페이지에 버리거나 혹은 저격 코스트 쓰거나 이런 용도로 거의 쓰지 카운터 블래스트 효과를 거의 쓰지는 않아요. 음, 맘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카드다. 그게 이 카드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카드에 그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 이제 그레이드 1로 가는데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타점이나 뭐 이런 것보다 유틸 카드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 페트라르카 입장에서 유틸들을 좀 다양하게 챙길 수 있는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풀페스위치 안제르만. 얘 같은 경우에는 준필수 카드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사실 노벨라 들어오고 하면서 준필수급인가라는 생각을 요즘은 살짝 하기는 해요. 라이제 들어오면서 특히. 왜냐? 얘가 배틀 페이지에 리어가드가 등장한다면인데 라이젯으로 끝났을 땐 효과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리어가드를 콜했을 경우에만 이제 효과를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제르마가 필드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내 카운터 블래스트 상태, 카운터 데미지 존 상태랑 내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카드들을 보고 전략적으로 일부러 라이드를 하지 않고 체크 하나를 포기하고 리어가드를 뽑아서 드로우와 소울 블래스트로 이제 페트랄카 같은 것들 드롭으로 보내버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얘는 좀 쓰기가 살짝 껄끄러울 수 있다. 라이젯이 나온 이후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은 하는데 효과가 나쁜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채용은 하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얘가 소울 블래스트를 2개를 먹는 게 생각보다 아파요. 여기서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미추라이드 라인으로 소울 차지를 꾸준히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생각보다 이거 쓸 일이 한 게임에서 2번 내지는 3번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많아도. 음, 애초에 그 정도 가면 게임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준필육수 카드긴 하지만 빼려고 한다면 충분히 뺄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린. 요거는 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페트라르카 내 체크에서 페트라르카가 나올 확률을 줄여준다? 이것만으로 사실 이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게다가 잉그리트 같은 게 나오면은 체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다음 턴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쓰기에 좋은 유틸 카드라서 얘는 필수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릿. 얘는 사실 저도 뭐 없나, 그 일 뭐 쓸 거 없나 하면서 막 보다가 찾은 건데, 얘 효과가 오더존에 카드가 2장 이상 있으면 유닛의 공격력이 5천 증가해요. 근데 미추랑 로로네로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그 생각하면 어차피 오더존에 2장 있는데? 그럼 얘 타점 13,000짜리 부스트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좀 채용을 하다가 타점 5천 더 늘리려고 이거 쓰는 거 뭔가 아쉬운데? 다른 좋은 거 많은데? 하면서 뺀 카드예요. 그래서 타점 부족한 게 싫으면은 채용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일메리. 얘가 현 시점에서 페트라르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그냥 페트라르카의 신. 고작 커먼 딸이지만 2장 이상 넣어도 되는 페트라르카의 신이에요. 페트라르카가 꾸준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되게 페트라르카랑 라이즈 넣었으면 이제 뭐함? 덱 기믹 없어지는 거 아니?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얘가 채워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소울 블래스트 하나에 본인이 퇴각한다는 코스트는 사실 가벼운 코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소모해야 되는 게 자신의 타점 8천도 있고 소울 블래스트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페트라르카를 덱에 넣으면서 장기전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 얘 가치는 그냥 종결이에요. 코스트 같은 게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약간 패에 잡혀도 덱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기분이 덜 나쁜 느낌. 그쵸.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패에 페트라르카가 2장이 잡혔어요. 저희가 던지는 코스로 막 쓴 다음에 일메리 콜, 소울블레스트 한 다음에 이거 퇴각시키고 페트라르카 2장 덱바텀으로 돌려요. 덱으로 돌려요. 그 셔플에 심지어 셔플이에요. 덱바텀으로 돌려 덱바텀으로 돌려 끝이 아니라 셔플이에요. 셔플. 윌리스타가 윌리스타 어태커가 덱 바텀에 있는 아니, 중앙 후열에 있는 카드를 리어가드를 덱바텀으로 돌리고 셔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트리거를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건데 얘도 그것 때문에 페트라르카 효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플로렌치아, 뭐 콘스탄체 이런 애들처럼 덱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덱에서 나와야 하는 카드들 혹은 데미지 존으로 갔다가 힐로 드롭으로 들어온 뭐 잉그리트나 이런 고성능의 카드들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으로 얘는 그냥 너무 좋아요. 대신 단점은 그레이드 1 이외의 유닛만 가능해서 본인이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그레이드 1의 고유 유틸리티 좋은 카드들을 넣을 수 없다. 라는 건 단점인데. 근데 페트라르카를 2번 더 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끔씩 얘가 입장 단위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막 그 시즌마다. 그럴 때 보면 1메리 2장 넣는 덱리 심심치 않게. 예전에 어떤 덱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2짜리 좀 파워 자체 파워 좀 좋은 카드들을 2장씩 쓰면서 하는 카드 있었는데 1메리 뭐 아우라 이런 카드를 막 2장씩 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얘는 그냥 2장 선택할 가치가 충분해요. 다만 3장은 안 된다. 3장 넣으면 패가 꼬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3장을 쓸 만큼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3장 쓸 이유는 없어요. 얘가 데미지 존에 들어가는 게 효과도 사고 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데미지 존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장을 쓰는 거라서 얘는 정말 진짜 고성능의 카드. 진짜 이거 페트라르카를 넣는데 이걸 안 넣으면은 페트라르카 덱을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더 빠를 정도. 정말 중요해요. 이 카드는 진짜 1시간을 붙잡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이건 필수 카드다. 되고 그냥 유이카. 얘는 사실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리지컬 최고의 범용 카드. 그쵸. 얘를 뭐 말할 게 없어요. 얘는 그냥 필수 카드예요. 끝. 이걸로 설명해도 되는 카드라.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는. 뭐 아우라. 얘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페트라르카는 특성상 오더 절가도 뭐 사람마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포비들 혹은 성배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블리츠 오더 중에 하나가 바이블런트 심폰인데 이런 카드들을 얘가 혼자 서치해올 수 있고 휘덱 스윗 같은 카드들도 서치해올 수 있다 보니까 얘가 필수예요.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뱅가드 갤러리에다가 이 카드들 좋다 이런 거 쓸 때 아우라 뭐 5점 안 쓰면 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빼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써야 되더라고요. 필수 카드. 얘도 필수 카드입니다. 그 다음이 엘사. 얘가 좋은 이유도 사실 별거 없어요. 타점을 올려줘요. 그 사람이 최대 13,000의 타점을 막 확보해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특히 보통 이런 카드들의 의뢰로 붙어 있는 코스트가 이 카드를 제외한 다른 이런 것들인데 얘는 이 카드도 포함을 하고 유닛을 포함하기 때문에 엘사만 콜을 했어도 뱅가드로 있잖아요, 뱅가드가. 그래서 기본 타점 9천이에요. 아, 일단 다른 그일보다는 타점이 높네요. 그쵸. 기본 타점도 좋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타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얘도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1, 둘 다 이제 타점 필요할 때 채용할 만한 카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타점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홍보소 올피디스. 얘는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냥 모든 효과가 좋아요. 2만의 가드를 주던지 아니면 페르소나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 소울이나 드롭에서 뱅가드와 이른이 같은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온다. 이거랑 노벨라 이 두 장 때문에 성배의 가치가 페테라르 카드에서 죽은 거예요. 페르소나 라이드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 두 개나 있는데 굳이 다르게 말하면 얘를 안 쓸 이유가 절대 없다. 그냥 써야 된다. 언제나 그렇듯 단일 파워가 좋은 카드는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온리원 윌마인데 페테라르 파스라고 나온 카드예요. 내 턴 중에 유닛의 이름이 각기 다르면 5천 증가해요. 탁 찍으면 좋아요. 대놓고 페트라스라고 나온 카드고 그리고 뭐 라이젯 같은 게 있으면 두 개 다 페트라르카 취급이니까 안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이젯 효과는 덱에서 페트라르카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리어가 들어갔을 때는 라이젯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개 카드로 지급이 돼서 얘 효과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13,000 올려준다? 뭐 나쁘지 않은데 위에 지금까지 나왔던 카드들이 유틸성 좋은 카드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거 처치하고 타점 하나만 보고 쓰기에는 얘가 뭔가 아쉽지 않나? 이거 넣는 시간 1메리 한 장 더 넣는 거 좋은 거 아님?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쉽지만 어쨌든 타점을 플러스 5천?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분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리어가드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오, 이게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덱 자체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좀 섞어가면서 만드는 카드 덱이다 보니까 이 리어가드 이제 월급 루팡을 하면서 리어가드 이제 뭐가 좋고 이런 거 설명을 적는데 메모장이 좀 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역시 어쨌든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그쵸. 한 장밖에 넣을 수 없다 보니까 46장의 메인 덱을 다 46장은 아니지만 7장이 빠지니까 39장이지만 다 따로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채용할 만한 오더 카드들인데 사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짚는 거다 어떻게 라고 해야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지는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배. 페르소나라이드 직접 쓸 수 없는 입장이었던 그 판프레 페트라르카한테 페르소나 라이드를 어쨌든 제공해준다. 이 점 때문에 좀 잘 써왔는데 모벨라가 등장을 했고 홍보가 등장을 하면서 디메리트 없이 페르소나를 탈 수 있어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포비들 이건 쓰겠다.
그쵸. 차라리 폼도 쓰는 게 낫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페트랄카 고려작을 하는 중이라 이걸 성배를 습을 샀거든요. 습 사고 나서 그 노벨라 때문에 지금 얘가 곧 있으면 이제 가게 생겼어요.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성 티어가 많이 떨어졌다. 좀 되고, 그 다음이, 왜 또 그라티아스 가라다려. 하여튼, 포르투 사라게이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름 바꿔놓고요. 포르투 사라게이트 저주인형인데, 얘는 그냥 하나,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카운터 차지 1에 타점 5천을 늘려주고 상대에게 2장 이상을 강요하는 리어가드로 풀할 수 있다. 역시 그3 리어들이 이제 밸류가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단독 밸류가 좋은 카드 그 3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얘 하나 딱 쓰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버리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페르소나를 탈 수 있는 게 좋았지만 타점을 어쨌든 올려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라티아스 아니 그래 포비더 같은 경우를 쓰면서 노벨라로 페르소나 통을 확보하면 되니까 가치가 확 튀었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보통은 뭐 이제 레갈리스 피스를 쓸 거면 이걸 쓰겠네요. 그렇죠. 뭐 글판풀 기준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여전히 성배도 채용 가치는 있으나 글 1판풀까지 고려할 거라면은 그냥 이거 쓰죠. 다음은 스윗엑스 스윗. 이거는 좀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좀 달라요. 좀 갈려요. 이게 카운터 블래스트 1을 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덱탑 5장 중에 한 장을 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돼서. 사고도 날 그, 수 있고 가부도 그쵸. 세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카드를 좀 저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스캅을 써서 덱탑 5장을 깠어요. 잉그리트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잉그리트가 딱 나왔어요. 와, 카차했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뭐 한 거지? 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비선호하는 카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잉그리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덱에서 나왔을 때 효과가 좋은 카드들이 있다,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리치 오더로 넘어가면, 엘리멘탈 리아스 이거는 사실 뭐 말할 건 없고요. 필수 카드. 필수 카드. 천륜에서는 이제 천륜 이후에 천륜 가상 이제 마보룡, 엄마보룡이 있고 마보직룡이죠. 아닌가? 하여튼 마보룡이 있고 또 넘어가면 루아드가 있고 무조건. 시라누이가 있고 애초에 얘네들이 이기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이랑 뭐라도 비기려면 노코스트 절가정로 하나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우라의 서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우라가 오더 카드를 서치하는 거라서 블리츠 오더, 그냥 노멀 오더, 세트 오더 다 할 수 있거든요. 서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도 좀 적극적으로 쓰는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블런트 심포니. 얘가 이 턴에 벵가드에게 어택이 히트했으면 어택 했을 때 유니트 하나를 고르고 3만의 가드를 해줘요. 첫 번은 맞아야 돼요. 한 대는 맞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실 디엔드나 뭐 그리더냐 이런 벵가드 뱅스텐 좀 강력한 카드 덱 아니면은 뱅을 한 번 뱅 치기 전에 리어가드를 먼저 치잖아요. 그래서 리어가드 한 대 맞고 뱅을 좀 덜 아프게 맞거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카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페트랄크가 가드치가 좀 부족해요. 제가 미추와 로로네로 라이드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도 가드치를 확보하기가 좋기 때문인데 얘가 그 가드치를 정말 많이 확보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상당히 좋고 실제로 채용도 많이 되는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 블리치 오더지만 아우라의 서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해서 여기까지가 오더가 끝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트리거인데 트리거는 사실 그냥 옵트 세 가지랑 트리거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바로
그냥 좋아요. 성능을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팔업을 채용하시면 돼요. 특히 정말 운이 좋아서 막 리얼가드 막 체크하는 도중에 막 크리 4번 뜨고 막 이래가지고 뱅가드 하나에 막 리얼가드 막 4개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플로렌티아가 덱에서 그 뭐냐 저걸로 나왔는데 포비돌로 나왔는데 막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르나트가 옵트로 나와요. 그러면 스탠드랑 1억이랑 이런 거를 다 걔한테 줘버린 플로렌티한테 줘버리면 얘는 저희가 던지려면 3장을 총 써야 되는데 안 던지면 막지도 못해요. 근데 크리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이 크리가 2번 된다? 저희가를 못 던진다? 어리가 터져요. 그래서 순순히 저는 성능 챙기고 싶은데요. 채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아까 아르슈블랑카 같은 효과요. 그 유닛에게 1크리를 주기 때문에 얘 다음에 라이드를 하면 1억과 크리가 다 사라져요. 얘는 리어가드에게 줘야 되는데 리어가드에게 줄 거면 팔업으로 스탠드 치는 게 사실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체크를 뭐 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는데 다만 얘만의 장점은 페르소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추가 효과가 드롭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서 어쨌든 가져오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요. 그게 전부라서 그렇죠. 그래서 따로 쓰시는 게 더 좋다. 공용 쓸 거면. 그리고 리컬. 얘는 하나로 정리가 돼요. 이뻐요. 일러스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리컬 하시는 분들이면은 굉장히 이거 공감을 해줘요. 리컬을 왜 합니까? 이뻐서 하잖아요. 성능 좋은 거? 아니, 저기 용가리 그 팔을 맞고도 아직도 그 대회 나오는 용가리 있고요. 저기 막 상대 집에서 하는 요즘 이상한 용가리도 있고요. 저기 뭐 갑자기 막 체크 4번에 상대 절가불가 막 이런 거 던지는 애도 있고요. 막 아이돌 애들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왜 쓰냐? 이쁘잖아요. 얘는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또 장점이 영속으로 리어가드에게 전부 만을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만으로 인한 타점 상승이 기분 좋게 먹히는 경우가 정말 잦아요. 제가 계속 아까 리어가드 설명해 드릴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탑점이잖아요. 탑점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덱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타점을 추가적으로 상승시켜주기 굉장히 흔치 않다 보니까. 근데 리어가드 정도면 1만씩 증가시켜준다? 부스트하면 2만씩 증가시켜주는 건데 어택 한 번에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장기전을 예전에는 못 봤는 보기가 좀 어려워서 속전속결로 빠릅 쓰면서 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페르소가 계속 탈 수 있고 윌메리 뭐 넣으면서 쓰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판 메타에서는 리컬 트리거 쓰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뻐요. 캐트리나 FR 캐트리나 FR 꼭 쓰세요. 캐트리나 제일 이쁜 그런 초반에 뜨면 장점입니다. 기분이 진짜 좋은 오프라서. 초반에 뜨면 이것만큼 기분 좋은 카드가 없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 게임할 때 후공이었는데 칩 드라이브 체크 때 얘가 나왔어요. 상대분이 표정이 아주 말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빠른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그 턴이 이후까지 생각할 거라면 오버 트리거는 리리컬 것도 괜찮다. 그렇게 둘 중에서 취사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은 이제 트리거. 일반적인 트리거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힐은 어차피 내장 들어가니까 얘기가 안 나왔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뱅가드에게 들어간 프론트는 바로 새로 라이드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리어가드에 프론트 주는 거를 기대를 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페트라르카는 첫 리어가드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벵가드 어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리어가드 단어에서 만주는 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얘는 장점이 가드치가 사람이 있으면 2만이 되니까 안 그래도 가드치 없는 덱이 가드치 2만 확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채용을 한 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르피도 이쁘고요. 게다가 이제 뭐 이 효과 트리거를 한 장밖에 쓸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채용할 만한 가치는 있고, 그리고 드로우 트리거는 프론트 트리거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프론트 트리거를 넣지 않았다면 보통 3장을 쓰고요. 프론트 트리거를 넣었다 그러면 2장을 쓰는데, 그래도 난 드로우 트리거 3장 포기 못한다 그러면 프론트 1장, 드로우 3장, 크리 트리거 7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쓰고 있고. 사실 드로우 트리거가 가드 5천이라는 점은 아쉬워도 어쨌든 아들을 불려주는 카드 이것만으로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털을 반영할 만한 카드고, 크리 트리거는 사실 뭐 설명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다들 7장, 8장 넣잖아요. 국룰. 국룰이라서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구축 덱에 관련된 얘기들은 끝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플레이 어떻게 할 거냐. 뱅프로로. 멀리건. 멀리건. 멀리건 먼저 어보고, 먼저. 아직 2개 남았습니다. 2개. 멀리건은 뭐를 하느냐. 1순위는 페트라르카를 제어할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얘네가 1순위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게, 결국은 얘네들 드롭에 가면 안 되잖아요. 1메리 뭐 2장 써서 1장 드롭에 가도 상관없다고 쳐요. 2장 다 드롭에 가면 어떡할까요? 얘네들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그리고 2순위는 패에서 나와야지, 혹은 패에서 버려야지 효과가 제대로 사용 가능한 카드들. 프롤도 있고요. 바르슈블랑도 있고요. 이런 카드들이 2순위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스승이는 뭐예요? 버려야 되는 카드들은 뭐예요? 간단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페트라르카, 라이젯 이런 거 패 들고 있다. 일단 덱 다 바탕에 넣으십시오. 다 넣으시고요. 패에 없어야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카드. 뭐 잉그리트 정도면 사실 양반이에요. 막 콘스탄체 이런 거, 플로렌체 이런 거 잡힌다? 일단 넣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굉장히 간단히 멀리거든요. 다만 그 외의 카드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구층마다 다 달라요. 뭐 미추 라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추 준비는 만단 패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레몰이나 이런 카드들을 들고 있을 만하냐? 그건 또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레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태커 쓰려면 그래도 이거라도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패 있을 필요 없는데, 로노야 같은 경우는 가드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얘는 또패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구축마다 달라서, 또 비슷한 예가 그 윌리스타 같은 경우는 보석, 이거 패 들고 있을 거냐 안 들고 있을 거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대구축에 따라서 좀 해야 돼서, 이거는 그 사람의 대구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 좀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약간 아, 패 있어야 하는 애들이랑 패 없어야 하는 애들로 나눠가지고 이제 들고 가야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딱 그렇게 구분하면 편해요. 내가 무조건 패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랑 패 없어도 상관없는 애들. 딱 이렇게 구분하면 상당히 편해요. 실제 그 틀에서. 맞아,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좀 팁인데, 사실 세부 팁이라고 해봤자, 그래서 덱 구성 어떻게 해요? 랑 라이드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라이드 하면 어떻게 해요? 요것뿐이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일단은 덱 구성은 그레이드 1은 최대한 유틸 위주로 구성하는 게 제가 해왔을 때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어, 그레이드 3 애들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타점을 높이거나 이런 카드들이 많고, 타점 올려줄 카드는 그레이드 2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레이드 1까지 타점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꼈고, 그레이드 2는 그레이드 3과 연계하기 좋은 카드들이 대부분 들어가요. 바르슈블랑도 결국은 이제 쓰기 좋은 그런 카드고, 실피아, 뭐
왜냐면 버지니아 이런 애들도 그레이드 3 페트라르카랑 연계하기 좋거나 혹은 가드치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카드들이고 뭐 프로 같은 경우에도 얘를 통해서 뭐 저 뭐야 잉그리트나 이런 것들을 콜하는 게 목표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하기에 좋은 카드가 좋고 그래서 3은 그냥 밸류 좋으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점이 높던지 어택 효과가 좀 뛰어나던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 기믹이 결국은 카운터 블래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운터 차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페트라르카 라이드 하기 전에는 뭘 하느냐인데 페트라르카 라이드 하기 전에는 사실 결국 라이드 라인마다 무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맞는 게 좋으냐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페트라르카는 내가 뭐 4대 모뎀 쌓아가지고 페트라르카 이렇게 할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 시점에서 40장이 안 되는 카드 중에서 꼴랑 3장 있어요. 페트라르카 쌓는 거 정말 힘듭니다. 페트라르카가 안 나오고 그냥 첫 회에 라이젠 나와가지고 라이젠으로 체크 총 3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정말 흔해요. 그래서 초반에 페트라르카가 데미지를 미친 듯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데미지는 웬만하면 2 내지는 3에서 관리를 해요. 후공이어도 어떻게든 이 데미지 내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4가 되면 상대가 뱅가드에서 크리 하나 뜨는 순간 멘탈이 나가요. 5가 되면 상대 데미지를 모두 다 커트를 쳐야 돼요. 그래서 2 내지는 3이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2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한 대 맞아야 이제 쓸 수 있는 블리초더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 2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 바이블런트 심포니 그런 것들로 가드를 하더라도 어쨌든 2 내지는 3에서 관리를 하시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진짜 터져요. 그리고 결국 페트라르카가 그레이드 3이 딱 됐을 때 페트라르카 효과로 이제 상대한테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준비를 해두셔요. 페 잉그리트를 두거나 혹은 포비도를 준비를 해두거나 혹은 에르비 같은 거를 두어서 상대가 이거에 가드치를 뭐 강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의 데미지 아드에 대한 데미지든 실질적으로 박히는 데미지든 뭔가 누적을 강요해야 돼요 무조건. 그걸 위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페트라르카천에 데미지 많이 넣겠다고 5데미지 막 이렇게 받았다가 다음 턴에 게임 터진다. 가드치에 정말 부족해요. 가드치가 없다고요. 가드치가 로로네로 릴리스타라에 써가지고 가드치 최대 2만 아니 로로네로 미추 써가지고 가드 최대 15,000에서 2만 나오는 그 카드 쓰는 저도 가드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가드치 부족해서 효과 프론트까지 써가면서 가드치 막 만들고 있는데 안 돼. 진짜 조심해. 그리고 페트라 이후에는 페트랄르카 그거 그냥 캅을 될 때마다 캅 뱅뱅뱅뱅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트랄르카가 뭐 카운터 데미지가 3장이 있었어요. 페트랄르카를 운 좋게 했어요. 캅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운판에 카차 없으면 기믹이 바로 멈춰요. 기믹은 쓸 수 있게 남겨놔라. 그쵸. 그리고 내 패나 내 리어가 지금 나와 있는 형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안제르마 같은 게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작정 뱅가드로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드로우 한 번 본다라는 느낌을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어가드 콜한 다음에 그걸로 소울 블래스트 두 장하고 들어와도 돼요. 굳이 카운터 블래스트로 뱅가드에 무조건 라이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데미지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선택을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 아, 나 몰라. 나 무지성 뱅칠 거야. 그럼 가차 수당 많이 드세요. 무조건 많이 드세요. 특히 내가 데미지가 하나밖에 없어. 페트라르카가 나왔는데 근데 잉그리트도 나왔네? 나 어차피 데미지 전에 안면
없네? 그럼 차라리 여기서 인그리트를 콜하자. 하차 하나 해서 주장하면 다음 턴에 좀 더 유연하게 효과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적으로 하는 게 좋다. 자원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파워 카드들이 되게 가득 차 있어도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해서 여기까지입니다.